항암이나 방사선이 끝나면 몸 컨디션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이럴 때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운동을 안 해서 더욱 빨리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일상으로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하게 설계된 운동은 체력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치료 이후에 운동이 왜 중요한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루틴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운동하면 암 재발이 줄어든다는 말 좋은 말 같긴 한데 딱 숫자로 증명된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NCCN이나 아스코, 에스모 같은 세계적인 암 학회에서 운동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을 정도로 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들은 충분히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암 치료 도중에, 그 다음에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런 암 치료들이 전체 다 끝난 이후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가 모두 종결된 이후에는 과연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표준 치료를 모두 마친 이후에 운동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표준 치료들이 다 끝났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입었던 손상, 남은 후유증, 합병증들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을 위한 시기가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암 학회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표준 치료 이후에 운동을 진행을 열심히 했을 때 재발률을 낮출 수 있고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도 우리 몸속에는 미세 잔존암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미세하게 떠돌아다니는 이 암세포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 몸에 또 둥지를 터서 종양 덩어리가 될 수 있는데 미세하게 남아있는 잔존암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재발률도 낮추고 사망률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인슐린 분비가 우리 몸에서 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암세포의 성장을 우리가 좀 억제할 수 있을 것이고 염증 매개 물질들을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우리 몸에서 각종 부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염증 반응들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근육량 유지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면역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재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수술, 항암, 방사선 과정에서 손상받았던 우리의 정상세포들과 정상 조직들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료를 쭉 받아오시면서 많은 걱정과 불안을 끼쳤던 그런 생각들을 좀 떨쳐내고 앞으로의 그 암 재발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운동을 통해 정신을 순환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함으로써 혈압,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까지도 함께 관리하여 더욱 건강한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치료가 다 마치고 나서 그게 딱 끝이 아니라 또 호르몬 치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 치료를 적게는 3년에서 5년, 길게 하시는 분들은 10년까지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뼈들이 골밀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골밀도의 저하 속도를 늦추고 뼈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치료 후에 오는 부작용만으로도 좀 이미 힘드실 것 같은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운동을 주제로 한 각종 연구들에서 소개됐던 운동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소를 주 3회, 월수금, 근력 운동을 화목 정도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주말에는 가급적 스트레칭이나 좀 가벼운 활동들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몸을 좀 움직여 주시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 주말간에 쉬어가는 시간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운동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더 건강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좀 숨은 차지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 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운동의 강도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빨리 걷기만 해도 숨이 좀 차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가볍게 뛰는 정도에서도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다닐 수도 있을 것이고 심폐 기능이라든지 어떤 지구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으실 텐데 이야기하면 약간 숨이 좀 차지만 옆에 사람과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강도의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 같은 경우 모든 환자분들께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동법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수술을 받으신 그 부위가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수술을 통해서 불편한 부위, 손상받은 부위, 재활이 필요한 부위들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유발된다거나 불편감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특정 자세는 피하는 게 좋겠고, 수술 부위라고 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자극을 해서 좋을 건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운동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요가나 필라테스, 그런 코어를 좀 올리는 운동들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근력 운동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뭐 운동을 또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운동법을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 개개인마다 어떤 수술 받았냐, 그럼 지금 현재 어떤 부위가 좀 불편하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근력 운동은 좀 다를 것이고, 확실한 것은 근력을 막 키워나가는 운동이 아니라 근력을 유지시켜 나가는 운동으로 운동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운동법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재활 운동 강사를 저희 환자분들께 이제 붙여드려서 1대1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룹 수업을 통해서 계통별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집에 가셔서도 스스로 좀 매트 깔아놓고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꽤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체감되실 수 있는 운동 강습들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환자분들이 집에 가서 그래도 조금 하실 것 같지,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 운동을 하루에 막 2번, 3번 이렇게 해도 되나요? 간혹 우리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운동에 너무 꽂히신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실제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과요불급이란 말을 저는 굉장히 암치료 과정에서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과하면은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또한 약처럼 적정 용량, 적정 수준을 지켜서 해줘야지만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운동이 너무 과해지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염증 유발할 수 있게 되고 면역력 또한 함께 저하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재발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유산소를 너무 과다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량이 빠짐으로써 면역력과 체력을 함께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상지, 팔의 그 림프 부종이 굉장히 잘 올 수 있고요. 골반 쪽에 부인과 암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하체 쪽,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 순환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하체 쪽에 림프 부종이 잘 올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이 부분들을 자극하게 되면 림프 부종도 더 잘 오고, 급기야는 임파선염이라든지 정맥염 이런 것들도 함께 올 수 있겠죠. 따라서 너무 무리하게 자극이 되는 동작과 운동량은 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표준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모두 마친 이후에 어떤 컨셉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학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요. 여러 해외 유명 연구들에서도 시행이 된 것처럼 운동은 제대로 정확하게 했을 때 암 재발률을 낮추고 사망률 또한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결과들을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해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잘 기억해서 해주신다면 앞으로의 삶의 질도 높이고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혹시라도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주변에 저희 병원 같은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재활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